네, 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6월 18일 목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제 6.17 그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면서 온통 신문이 그 이야기로 뒤덮여 있는데요. 제가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신문에 난 것들로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전, 청주 규제로 묶였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에 묶였다.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다. 청주는 동지역과 오창, 오송읍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청주는 금융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 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발표됐다.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 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 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갭 투자를 못하게 대출을 그러니까 쉽지 않게 그다음에 법인들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거 규제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집값 과열 현상 잡을 극약 처방. 집값 과열 현상을 이어온 대전이 결국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철퇴를 맞았다. 정부가 21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대전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게 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대전 집값 과열 현상이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비규제 지역인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부동산 지표를 되짚어보면 지난 1년간 대전 주택가격 누적 상승률은 11.550%에 이른다. 혁신도시 등 각종 호재가 발표된 지난달 셋째 주부터 다시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과열된 대전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및 청약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게 되면 대출이 회수된다. 이처럼 갭투자가 차단돼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고 부동산 세제도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전세로 돌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재호 모건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가지고는 대전 집값이 안 잡힐 것으로 보고 강력한 대책을 꺼내들었다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이 크게 우려되면서 초기 관망세가 짙을 것이고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집값 안정 기대, 실수요자 피해, 부동산 시장 대혼란. 대전이 시익 출범 70년 이래 최대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은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한편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강화되면서 갭투자가 막혀 외지 투기 세력들의 진입이 차단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8월로 예고된 전매 제한 강화도 투기과열지구 효력이 발생하는 19일자로 즉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19일 이후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은 자동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번지는 반면 강화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 정모 씨는 국민평형대를 5억 원에 분양한다고 치고 생애 최초로 대출을 50%까지 받는다고 해도 현금 2억 5천만 원이 없으면 청약을 넣지 말란 이야기라며 은행 빚 없이 집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투기 수요 잡다 서민들까지 잡아버리겠다고 지적했다. 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나오는 대책들이 정말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인지 실수요자마저도 잡아버리는 대책인지 좀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고요. 갭투자 차단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대, 실수요자 피해 우려.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정부는 수도권 전역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청주시까지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살 때도 전세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전까지 주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및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에만 핀셋 규제를 해온 것과 달리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이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 전반으로 갭투자가 번지면서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대출 회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의무 부여 등의 대상과 범위도 넓어졌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에도 실거주 및 전입의무가 부여된다.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갈 때도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도권 최대 4억, 지방 3억 2천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9월부터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기존 44곳에서 69곳,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31곳에서 48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같은 규제지역 확대는 또 다른 풍선 효과만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시, 파주시, 충남 천안시 등이 대체 투자지역으로 언급된다. 이번 대책을 두고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20, 30대의 내 집 마련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급등세로 규제지역이 된 청주에서도 실수요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는 전세 살다 내년 3월 집을 사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었다며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꺼번에 규제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네, 이 정책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재건축단지 조합원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단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했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이상 거주 요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 소유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 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동안 연속은 아니고 합산으로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막 통과했거나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재건축단지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인 강남구 음마아파트, 개포주공 5, 6, 7단지 등은 규제를 피하는 게 쉽지 않다. 투자 목적으로 해당 단지를 매입한 후 임대를 주던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된다. 서울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4억 4천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부담금 급증을 막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 시점에 주택가액 산정 시 같은 공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네, 지금 재건축 쪽에
이제 입주권 갖고 계신 분들 전화도 꽤 오시는데요. 저희 여기 세종 쪽에는 재건축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 특히 서울시에 여기 재건축 단지,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많이들 우왕좌왕하고 계시고, 또 이제 분양받았을 때 분양받고 대출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나? 바로 입주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 지역에 해당됩니다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가 나면서 이게 이제 금액이 떨어질 건가?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규제한 곳과 규제하지 않은 곳, 규제하지 않은 곳이 풍선 효과를 볼 것이다. 이건 뭐 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뭐 김포라던가 파주,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이제 천안이 또 한바탕 주목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